네, 2027 이공계 특성화 전문대 입시를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조국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내신 9등급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수능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표를 보니까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전문대에서 모집한 인원이 2026학년도에 16만 9천 명 정도에서 2027학년도에는 16만 6천 명 정도로 한 3,5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뽑겠다. 그러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암공과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뽑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는 수시 모집 인원이 90% 남짓인데 네. 연암공대 같은 경우는 거의 97%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도 수시에 강한 학교다, 수시에 뽑는 학교다.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문대 수시가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두 번 실시가 되더라고요. 4년제만 바라본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거나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여기에 또 1차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다 못 채우면 정시 또 모집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전문대는 수시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 1차가 9월 달에 일반 대학 접수 기간과 같이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수능 치는 즈음에서 수시 2차가 시작돼서 수능 치고 나서도 한 1주간 더 원서 접수를 합니다. 네. 수시 1차에 다 뽑지 못하면 2차로 이월이 되고 2차에 뽑지 못하면 다시 정시로 이월이 되고 정시에서 뽑지 못하면 정시 모집이 접수가 마감되는 순간 자율 모집이라고 일반 대학은 추가 모집이라고 있는데 전문 대학은 자율 모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인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입시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카너비. 지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전형 일정인데요. 수시 1차 원서 접수는 2026년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수시 2차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예요. 이후 정시는 2027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충원 합격 발표와 등록이 수시로 이어지는 만큼 입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커너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보니까요. 수시 2차 마감이 11월 25일, 수능일보다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조금 혼란스럽거나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마다 현장에서 겪게 되는 패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치고 나서 보통 이제 수능 전에는 학생들이 나 수능에서 성적 좀 잘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수시 모집에 일반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좀 덜 고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치고 그 전에 이제 또 결과들이 나오다 보면 수시 모집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수능 치고 나서 수시 2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수시 2차에 각 대학별로 얼마나 선발하는지,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시 2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과들을 보면은 경쟁률이 높아도 좀 충원이 잘 되는 학과들이 있고 경쟁률 좀 낮은 것 같은데 또 합격이 쉽지 않은 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각종 지표들을 좀 어떻게 보고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의 경쟁률이 좀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수시 1차에 한 90% 넘는 인원을 뽑기 때문에 수시 2차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1차의 경쟁률은 좀 낮은 경향이 있고 2차의 경쟁률은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수시 1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일부 대학이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은 낮은데 생각보다 충원이 덜 돌아서 입시 결과 사례들이 좀 높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보면서 경쟁률도 보고 전년도 충원 인원도 대학별로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 그런 몇 년치 사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경쟁률과 충원 인원을 보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치 좀 데이터를 공부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합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본적으로 3년치는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갑자기 인기가 올라갔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낮았을 수도 있고 올해는 인기가 떨어졌는데 작년, 재작년에 인기가 높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최소 3년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문대 입시에서 보면은 이제 보건 계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연암공대 같은 이공계 전문대 계열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성화 전문대를 지원을 할 때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보면은 취업률만 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좀 그런 거 말고 이런 지표들을 좀 보세요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단순 취업률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건강보험 납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양질의 취업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연암공과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용어에도 나와 있지만 대기업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뭐 취업률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연암공과대학은 LG와 연계된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취업률보다는 어떤 데로 많이 가는가. 많은 대학들 보시면 어떤 기업에 갔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암공과대는 모집 요강에 어떤 기업들을 갔다는 기업들 명이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투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2027학년도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모집 인원이랑 비율이 좀 어떻게 바뀌나요? 보통 이제 가장 선호되는 간호보건 계열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전기, 전자가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인원은 작년보다 한 1,500명이 줄었기 때문에 대학마다 좀 변수가 있다는 걸 좀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연암공과대는 인원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이 부분이 그래도 간호보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는 기계, 전기, 전자가 우리 연암공과대의 메인 학과들이기 때문에 우리 연암공과대의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시기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전문대를 선택할 때 뭘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 분야를 가장 많이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호보건 분야가 제일 많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간호학과가 전문대학에서 참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취업이 좀 잘 될까?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간호보건 분야가 인기 있는 이유가 취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되는 게 사실은 기계, 전기, 전자 분야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암공과대학에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하실 때도 이제 그런 지표들을 좀 봐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선호하는 건 그래도 전문대학이지만 수도권을 가고 싶은 열망은 아주 강합니다. 어쨌든가 수도권으로 가자.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도 강소대학이 있거든요. 연암공과대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권 출신 지원율이 상당히 높고 등록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연암공과대의 어떤 이 기계, 전기, 전자 분야는 나름대로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도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중에서 어떤 걸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보통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다들 일반 전형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대는 사실 일반 전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반고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특성화고 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한 데서 성적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 등급이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을 분리해서 하거든요.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없군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특별 전형에도 또 뭐가 있냐면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또 특별 전형인데 거기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지원할 때는 오히려 그 특별 전형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이 같이 경쟁을 하니까 불리할 수도 있고 특성화고 학생은 오히려 일반고 학생과 같이 경쟁을 하니까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2027학년도 연암공대의 수시 정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2027학년도에 연암공대는 작년과 똑같이 475명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수시 1차에 435명, 2차에 26명, 정시에 14명을 선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자유전공학과 같은 경우에 처음 선발 모집을 해서 네. 올해 이제 1학년을 하고 나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를 선택할 수 있냐면 3년제 학과인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 그다음에 스마트 기계공학과, AI 소프트웨어 학과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 본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을 배워보면서 어떤 전공이 자기한테 더 잘 맞을까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일반고는 한 5등급 초중반이 평균이 되고요. 특성화고는 3등급 중반이 평균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이 이거니까 실질적으로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학령 인구가 한 5%가량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작년에 한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작년 대비 입시 결과 약간은 하락폭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대부분 전형은 학생부 80에 면접 20%입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면접이 40%입니다. 와, 면접이 확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학생부에 반영되는 것 중에서 출결 점수도 40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출결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지원할 때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고민되겠다. 맞습니다. 선생님, 당장 9월에 전문대학 수시 모집부터 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문대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뭘 좀 준비하면 좋을지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3학 1학기 성적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일반 대학을 지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데요. 전문대학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성적이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대학에 따라서 우리 연암공과대학처럼 모든 학교의 성적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어떤 대학은 최고 잘한 2개 학기, 어떤 학교는 1개 학기만 반영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네. 하면 되는 데가 그리고 이제 있구나. 경남 지역과 다르게 또 부산 지역 대학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3년 내 중에서 가장 잘한 한 10과목 정도를 반영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성적을 가장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런 정보를 찾아보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4년제 대학 같은 경우,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한 대학에서 같은 전형에서 복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의 기준이 대학마다 참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지원의 기준이 어떤지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주로 50% 컷과 70% 컷만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대부분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평균과 최저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성적과 비교해서 어떤 대학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탐색들을 꾸준히 해줘야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 때 헤매지 않고 빠르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학령 인구가 5% 정도 줄 거기 때문에 작년 최저 등급과 비교해서 좀 잘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학별로 보는 성적이 다 다르네요. 연암공대처럼 전체 성적을 다 보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뭐 하나하나 뭐 과목별로 따로 보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를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수시 1차, 2차가 있다. 이걸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별로 참 차이가 많습니다. 성적 산출 방법의 차이가 많고요. 일반 대학과 다르게 전문대학은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출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또 하나 일반고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이 다르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전형, 특성화고 학생은 일반 전형을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는 게 좋고요. 또 기회균형 전형, 특별 전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알찬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편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부 80%, 면접 20%가 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입시 현장에서 어떤 답변들이 합격률을 끌어올리는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2편도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